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광주에 버스를 타고 가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건물이 바로 이 안과 건물이라는데요. 심지어 밤에 오면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내려다 보는 모습을 보여줘 20세기 소년 친구 안과, 에반게리온 안과, 사우론 안과 등의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뭔가 주작 같은데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고양이 논문 사건입니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잭 헤더링턴 교수는 피지컬 리뷰라는 학술지에 저온 물리학에 관한 자기 연구 성과를 논문으로 투고하려고 했는데 그 모든 논문을 혼자 썼다고 하는데요. 원고를 점검해준 동료가 I를 사용할 곳에 위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컴퓨터로 쓰는 게 아니다 보니 논문을 수정하기 위해선 처음부터 다시 썼어야 했고 글이 길지 않은 논문이었지만 그게 귀찮았던 잭 헤더링턴은 저자를 한 명 더 추가하려고 했는데요. 동료가 그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하자 윤리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저자로 하겠다고 하더니 집에서 키우던 윌러드라는 고양이도 연구에 기여했으니 저자라고 하였고, 그렇게 그 고양이는 FDC 윌러드라는 이름까지 만들고는 논문의 저자가 되어 이런 서명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굉장히 우수에 여러 차례 피인용되며 공저자도 함께 유명해졌고, 헤더링턴의 사무실에 전화가 왔을 때 헤더링턴이 부재 중이면 전화건 쪽에서 윌러드 박사를 바꿔달라고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지금도 당당히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려놓았으며 심지어 1978년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열린 국제저온 물리학회에선 윌러드 박사를 초청까지 했는데 고양이 이미 밝혀지며 초청을 철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뭔가 주작 같은데 실제 하는 고양이는 은근 많기도 한데, 영국 총리가 거주하는 다우닝가 10번지에는 내각부 수석 쥐잡이라는 직함의 고양이들이 1924년부터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타마라는 고양이는 일본의 기시역에서 역장으로 근무하며 어마어마한 관광객을 끌어모아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이런 고양이 역장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배운 분들이 치는 장난으로 유명한 곳으로 MIT를 꼽을 수 있는데요. 돔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올려놓기 어려운 것들을 올리는 것으로도 유명하고, 건물로 테트리스를 하기도 하고, 하버드의 동상에 마스터 치프 헬멧과 라이플을 입히는 등의 장난을 치기도 했는데, MIT에서는 해적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도 합니다. MIT에 개설되는 강의 중 양궁, 펜싱, 사격, 보트항의 4가지의 과목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으며, 4과목의 학점이 나온 후 담당 부서로 메일을 보내면 이렇게 실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맷 데이먼은 환경운동 공로로 2016년에 명예해적 자격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굴욕 당했다는 해외 스타들입니다. 홍석천은 강심장에서 2002년 월드컵 때 포르투갈과 우리나라의 경기 이틀 전 포르투갈 대표 선수들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홍석천의 식당에 포르투갈 선수들이 왔고, 홍석천이 내일 모레가 경기인데 이렇게 나와도 되느냐고 묻자 포르투갈 선수들이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거니까 상관없다는 허세를 부렸고, 홍석천이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하며 아예 포르투갈 대표팀의 호텔에 방을 하나 더 잡고는 농계정신으로 아침 7시까지 마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덕분에 콘세이상이 알까기를 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이 발언은 당시 여러모로 큰 논란이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증거 하나 없이 썰을 푼다며 주작이라고 했었는데, 맨발의 친구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실제 사인받은 티셔츠를 보여주며 진짜임을 증명합니다. 그 사인 중 한 명인 콘세이상은 한국의 호텔 미용사 아가씨에게 반해 날마다 머리를 하러 갔고 끈질기게 구애했지만 미용사한테 까였다고 하네요. 2002년에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주작 같다고 느낄 만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장례식장이나 산부인과 같은 곳에서도 축구를 보는 장면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특히 외국인 슈퍼스타들이 왜 이러고 있지 싶은 장면들이 많습니다. 지단은 근처 병원에 갔다가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고 하여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들과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정기검진 광고 모델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세르비아의 케즈만 역시 용산에 갔지만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며, 스페인 국대 선수들은 단체로 한국의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는데 호아킨, 라울, 모리엔테스, 푸열 등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해맑게 하두리를 찍었다고 합니다. 우루과이전에서 선취골을 넣어 세네갈을 16강에 진출시킨 칼릴루 파디가 선수는 대구의 한 금은방에서 18K 금목걸이를 훔치다가 걸려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경기를 앞두고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기소를 유예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오히려 금은방 사장님은 파디가에게 순금 $1 복돼지 핸드폰주를 선물해주고 열렬히 세네갈 선수들을 응원했다고도 합니다. 그 외에도 호나우두는 목욕탕 구두 수선 아저씨가 팬이라고 하자 본인의 팬티와 슬리퍼를 선물로 줬다고도 하고, 카를로스 호나우딩요와 함께 DDR과 노래방을 좋아해서 새벽까지 노래를 불렀다고도 하며, 카를로스는 호텔 직원과 탁구 시합을 하다가 다음날 또 도전하고 며칠을 재도전했다고도 하는데요. 지단은 2%의 환장해서 엄청 마셨다고 하고, 올리버 칸은 베지미를 신이 내린 음료라고 감탄하며 독일 집으로 택배 보냈다고도 합니다. 2003년 피스컵 출전을 위해 올림피크 리옹 선수들이 내한했었는데요. 당시의 리옹은 지금의 파리 마냥 밥 먹듯이 프랑스에서 우승을 하던 팀이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짐도 잃어버리고 부산행 비행기도 놓치는 등의 고생을 하다가 겨우겨우 부산 호텔에 도착해 훈련을 하려고 했지만 훈련할 운동장을 구하지 못해 그랜드 호텔역 해변 및 거리에서 훈련했는데, 역시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굴욕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2004년에는 역시 당시 최강이던 독일 대표팀이 친선전을 위해 부산에 왔는데, 부산 사람들은 독일 대표팀에 관심이 없었고 해운대 백사장을 유유히 걸어다니며 여러 화보 사진을 찍었고, 슐츠는 이렇게 길거리 음식도 사 먹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내한한 해외 스타들의 신선한 짤들은 은근 많기도 한데, 메탈리카의 이 짤이 가장 유명할 텐데요. 이렇게 노래방에서 노래도 불렀다고 합니다. 레드핫 칠리 페퍼스는 노량진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기도 하였고, 드류 베리모어 역시 노량진에서 물고기랑 사진을 찍었다고 하네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지하철을 타고 가도 그 누구도 못 알아보다가 겨우겨우 한 명이 알아봐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하고, 앤드류 가필드 역시 지하철 타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며, 안젤리나 졸리 역시 학부모로 연대를 찾아와서 전세계약까지 하고 갔습니다. 칼 라거펠트는 평화시장에 갔었다고 하는데요. 매즈 밀케스는 내한하여 한국 음식이 맛있었다는 인터뷰를 해서 립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프라하로 돌아가서도 한식당에 주 6일 가서 밥을 먹었다는 목격담이 나오는 등 한식의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효도르는 이 꿀 광고가 엄청 유명했었는데요. 이 영상을 촬영한 대가로 30만원만 받았다는 걸로 더 유명했었는데, 실제로는 3천을 받았다고 하며, 빡친 효도르가 나중에 15억 원의 소송을 걸었지만 결국 패소했다고 하네요. 프라이드와 UFC 최고 스타였던 반달레이 실바 역시 한국에 와서는 이렇게 나이트 클럽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정말 차력사 같기도 한데요. 관객에게 니킥을 맞아주는 이벤트도 했다고 하며, 네이마르가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유명하지 않던 2013년에는 이렇게 백화점에서 옷을 사도 딱히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맨시티 내한 때는 팬클럽이 갑질까지 해가면서 선수들을 만나려고 했던 걸 보면, 이때 이런 짤들은 정말 주작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다른 굴욕도 있었는데, 2009년 부산 락 페스티벌 마지막 무대로 미국의 메탈 밴드 오버킬이 올라왔었는데요. 열심히 공연을 하다가 마지막 곡을 부르려고 하던 순간 다대포 해안가로 밀물이 들어왔고, 관객들은 황급히 대피하였으며 밀물은 여러가지 장비들을 집어삼켰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직원이 밥 먹자는데 도와달라는 직원입니다. 블라인드에는 7살 어린 여직원이 밥 먹자고 한다며 도와달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와서는 오늘 퇴근하고 어디 가냐고 묻더니 집에 간다고 하니 비 오는데 좀 데려다 달라며 저녁 살게요 라고 했다는데요. 거기엔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렸고 후기글도 올라왔는데, 떨렸지만 평소처럼 대했고 편해져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며 조금 설레게 하는 포인트나 대화가 있었는데 상대방 마음을 모르니 정말 어렵다며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자 거기엔 과장님 하잉이라며 그 7살 어린 여직원이 직접 댓글을 남깁니다. 댓글 단 거 보고 귀엽고 이런 고민 하는 것도 은큼한 것 같아서 귀엽다며 이렇게까지 했는데, 먼저 카톡 안 보내면 진짜 가서 때릴 거라면서 오늘도 비 하나도 데려다 달라고 하였고, 사람들이 이거 드라마라면서 좋아했는데 마지막 후기로
그린라이트니 이제 멈추지 않고 직진하려고 한다는 글과 함께 괜찮으면 매일 데려다줘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카톡자를 첨부하는 훈훈한 염장질을 합니다. 이런 김한 카톡은 은근 많기도 한데요. 여자가 왜 3시간 반 동안 연락이 안 됐냐고 묻잖아 라고 하자 남친은 나를 의심하는 거냐며 섭섭하다고 하고 여친이 다시 하루 종일 연락 잘하는 애가 3시간 반이나 연락이 없는데 의심 안 하냐며 장거리 연애 중이면 이렇게 의심할 상황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묻자 그니까 누가 3시간 반이나 되는 거리에 살으래 라고 하는데요. 너 어디냐고 하자 얼른 내려오라며 말하면 못 오게 할까봐 너무 보고 싶어서 왔다는 답을 합니다. 거기엔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이렇게 주작같이 예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